안녕하세요. 경제저격수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부동산의 유용한 사이트 네 번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에 온나라 부동산 포탈까지 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사이트는 서울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또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호갱 노노나 리치고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단계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 방배동은 요즘에 핫하죠.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 사업 구분별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사무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자료 충실도가 100%에서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적시성 자료수.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 사업장으로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인사말 볼 수 있고 여기 위원장님 이름도 여기서 볼 수 있죠. 찾아오시는 길. 뭐 사무실이 어딘지는 밑에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 정비업자가 나와 있고 건축사 사무소, 감정평가법인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네. 세입자 수, 토지 등 소유자 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만 관심을 가지셔도 나중에 이제 뭐 단계에서 조합장 투표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예산 문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21년도 10월 19일에 추진위원회 승인됐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시행인가 관리처분 제일 중요한 조사관이라고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면 이제 배분까지 끝난 겁니다. 입주 계획 일반 분양 어떻게 할 건지 재건축 뭐 조합원 분양 어떻게 될 건지 동호수 추첨 다 그 전에 했고 그래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요. 너무 오랫동안 돈이 묶이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공공지원 대상 여부 미대상인데 이거는 어, 중간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제 시공사에도 특히 돈을 예산을 좀 지원받게 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이주비 대출도 받고 이제 기존의 세입자나 거주하시던 분들이 나가야 되니까 다 주변에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공공지원 대상 여부 공공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뭐 일반 분양가나 뭐 임대주택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연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득을 얻으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이 중간에 또 오히려 지연돼서 금융병이 다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엔 조합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지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호갱 노노나 리치고 사이트에서 한번 단계를 대략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는 단지에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알림이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 표준지 위주로 이제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보시면 되고 공시지가도 토지 투자할 때는 꼭 보셔야 되겠죠. 여기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서울 특별시에서 서울 부동산을 좀 중점적으로 오히려 좀 보고 있습니다. 일일 아파트 거래량이라든가 최고가 48억 원, 반포동 8월 2일 최저가 양천구 신정동 이것만 보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저용 면적 84, 8억 3,500 거여동 답심리 음 이것도 알아두시면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동향을 보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 드린 성동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5억에서 10억 되는 데가 있을까요? 과연 실거래가
7월 1일에 9억 8천. 간당간당하네요.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예. 서울숲 한양현대. 그래서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사편리라고 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종합증명서를 뽑으면 출력하면 뭐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게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게 뭐 등기부등본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죠. 네, 구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 이용 계획 인원 지적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공부가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사 편리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뭐 지적 측량까지 수수료 계산까지 할 수가 있고요. 상가나 토지 구입하실 때는 지적 측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뭐 매매가가 좀 낮은 거는 상관없는데 매매가가 좀 높은 거는 지적 측량을 해서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이게 토지 이음 사이트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토지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토지 투자할 때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여기에 집원 넣거나 도료문 넣고 여기서 돈까지 골라서 산인지 일반인지 골라서 열람하면 나오고요. 이음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에서 대부분 임야 산이기 때문에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 군산에 있는 뭐 새만금도 사실 그래서 좀 매립을 해서 평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일환입니다. 이거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가 사실 평지가 많아요. 이렇게 옆으로 길거든요. 서해안부터 이렇게 끝까지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있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을 닫고 있는데 여기 동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시죠. 옆으로 길고 바다 접한데 끝까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평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 화성시의 토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비봉면 같은 게 보면 비봉면 자연 녹지 지역 누르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자연 녹지 지역, 보정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이 위에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토지 투자할 때 활용 가치가 높겠죠. 농림 지역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농사 지으라고 하는 땅이니까 아예 안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보존 녹지죠. 자연 녹지죠. 대부분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인데 우리가 아는 웬만한 데 다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 이런 데는 용도 지역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지목은 평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에다가 이렇게 뭐 화전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희가.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도잖아요. 토지 이용에 열람해 볼까요? 바로 연동돼서 열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이 나오고 대로 이류. 이게 도로예요. 그러면 대로란 뜻이고 폭 30에 35m. 가축 사육 제한구역, 성장 관리 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 성장 관리 권역은 뭐냐? 수도권 내 가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재밌는 거는 유치하는 겁니다. 원래 가밀 억제 권역은 가밀하니까 억제하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거기서 빼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이런 데를 창고, 물류 이런 데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옮겨오겠죠. 실제로 뭐 허가도 잘 내줄 테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지 이음 사이트를 확인해서 토지 투자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행위 가능 여부도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단독주택 할 수 있냐, 공동주택 할 수 있냐, X, 연립주택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토지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이트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이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또 사이트가 많이 있죠. 유용한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